최선희 네. 또 고비고비마다 이런 강력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하곤 했는데 자 이번 발언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최선희의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노이 이후에 그 최선희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발표하고 있는데 네. 북한의 그 메시지에는 뭐 여러 가지 무리한 표현도 있지만 나름의 논리는 있고 또 나름의 그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메시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전사에서 했던 그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과 이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그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그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 근데 핵실험은 지금 기술적으로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우려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일어났던 천안함, 연평도에 이어지는 그 대남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미 관계가 굉장히 조금 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 틈새를 노리고 만약에 그 북한이 그 대남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 애매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계속 무슨 대북 유화 메시지만 낼 것이 아니고 저런 메시지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저 메시지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건지 네. 이런 것까지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간의 파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이상징후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김사현 평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 보좌역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엊그저께 청와대가 네네. 주한미군 기지 26개를 조기에 좀 돌려받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NSC 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친 뒤에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게 일종의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시점이라는 게. 네.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인데 이 시점에 누가라는 거는 이제 협상을 이어온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NSC에서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 세계 국가들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알아가고 있다. 이미 알고 이런 있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진핑이든 누구든 막 때릴 때 때리다가 뭐 립 서비스를 해줄 때는 막 서비스를 해주다가 이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를 충분히 보여주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냉정한 자세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외교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갈 수 있는 안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오차 없는, 실수 없는 판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그 국민 불안도 있기 때문에 해소해줘 가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유학파 출신인 강선호 부부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미 압박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방위비 분담을 너무나 심하게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도 카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어떤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대비를 해야 하면 유화 정책 그리고 뭔가 강경 정책 다 쓸만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왜 이렇게 다르냐? 대미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이 왜 이전과는 다르냐? 그렇죠.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달라요? 동북아의 질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달라졌고 북미 관계가 달라졌죠. 그런 큰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끄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입법부가 견제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외교 정책의 큰 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대통령임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베 총리인지는 뭐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상대국 대통령이 흉내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연합훈련 하는 걸 가지고 완전한 돈 낭비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완전히 달라진 미국을 지금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의 평가를 지금까지 했던 거와 왜 다르냐 이렇게 평가한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대통령 아닙니까? 다른 상대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해야 된다.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강선호 부대변인 말씀 굉장히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린 상황,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제발 좀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의지를 꺾고 우리가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 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야, 미국과 우리 별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좀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 때문에 온통 전국이 그 조 후보자에만 몰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 경제도 그렇고 특히 외교 안보가 굉장히 큰 그 위기입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순서대로 하면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네 나라하고 다 사이가 안 좋아요. 세계 최강 미국이 그 우리나라를 향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고 그건 대단히 비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비공식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거는 네. 굉장히 그 치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신뢰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제가 그 하 앵커도 그 워싱턴 특파원 하실 때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였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도 그 한미 간에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흔들려서 이런 용어까지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나오고 또 그 거기에 맞춰서 독도에서 그 훈련을 하고 미국은 다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기지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정말 크게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정책을 결정한다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당에서 그리고 그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청와대 할 말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너무 그런 역할이 없지 않느냐. 이런 좀 총체적인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요, 우리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에 예정됐던 어떤 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미국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는 그런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모든 행동에는 다 메시지가 있겠죠. 김상환 평론가 보기에는 어떤 메시지 같습니까? 지금 우리 그 이도훈 의원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신 게요. 네. 아까 제가 그 국익이라는 것은 원보이스로 가야 되고 일단 정부를 믿어야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불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분명히 불안한 요소들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대사의 그런 행동,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행동. 그리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꺼졌냐면 그 한국에 있는 미군의 위험이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deeply, 아주 깊게 실망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게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 생활 해보셨으면 알지만 주말에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까지 막 이렇게 이걸 생각해서 트위터에다 올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불안한 사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나만 믿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믿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냥 믿어. 이건 문제 없어. 60년간 지내왔는데, 60년간 지내온 것도 한 사람이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치 역시 고전하고 있고요. 외교 문제 역시 고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